네, 이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시장 보기 시시각각.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코너는요, 거시적인 관점보다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을 점검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우 연구위원과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마감 또 안 볼 수가 없죠?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코스피는 1983포인트, 코스닥도 장 막판에 빨간불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폭은 제한적이죠. 0.34포인트 오르면서 549 가리켰습니다. 어떤 이슈 잡혔는지 첫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이 일제히 뛰어 올랐습니다. 3인방 가운데서는 현대차의 상승폭이 가장 크더라고요. 2% 이상 올랐고 그동안 정말 우려가 됐었던 것이 엔저 현상으로 인한 타격을 온몸으로 받았던 것이 자동차주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 우려감이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하루뿐만 아닐까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자동차주들의 움직임 이제 좀 올라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난번에도 시장이 이제 조금 낙폭이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돌아설 때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동안 자동차주가 하락했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화가 이제 약세로 가면서 경쟁사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실적이 좀 약화되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ETF 비중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조절되다 보니까 관련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본 헤지펀드들이 페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일본 자동차 롱, 국내 자동차 숏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좀 빠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그 일본 자동차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대비 현재 저평가되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의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되는 이런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중국 시장 내에 1, 2월 동안 판매된 자동차 내수 시장 확대가 성장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요. 현대 기아 자동차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40%가 넘는 판매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16개월 연속 유럽 내 자동차 판매가 계속 줄어드는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는 MS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나왔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현재 10배도 아직 채 안 되는 8배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멀티플은 좀 더 올라가야 될 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에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는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주 보시는 건가요? 현대차가 네, 가장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네. 알겠습니다. 한승우 연구위원께서는 그동안에도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씩 사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예,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근데 조성호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시각이 그리 곱지만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요 흐름을 보고 조성호 과장님의 마음도 조금 바뀌었다면 진짜 사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갖고 제가 오셨어요? 사실 매도였잖아요. 예.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는 좀 옮겨오는 좀 그런 흐름들. 어쨌든 조금은 나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엔저로 인한 자동차 업종의 최악의 국면을 이제 좀 지나간다라는 그런 이제 좀 시각으로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많이 먹을 게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자 작년 9월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시계를 돌려보면요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이었어요. 1110원대. 근데 그때 엔달러 환율이 78원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화는 이제 95엔 정도, 94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작년 9월에 어떤 원화와 엔화의 가치를 둘 다 100으로 놓고 봤을 때요. 아직까지는 엔화가 80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돈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자동차 업종의 모든 고민이 해결된 건 분명히 아닌데, 근데 앞으로 엔저가 좀 더 뭐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엔달러 환율 100엔을 크게 상회하는 전망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엔화가 20% 평가 절하가 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평가 절하가 나온다 하더라도 5% 수준 정도의 어떤 평가 절하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업종의 엔저 피해는 좀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는 쪽으로 네.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만 자동차 우리 국내 뭐 현대차, 기아차 신차 모멘텀 없고요. 네.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에서 이 현대 기아차 판매할 때 뭐 프로모션도 딱히 뭐 독특한 거 없었다. 이런 부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매력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차 딜러들이 네. 요즘에 그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많이 인지하면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쪽에 대해서 이제 MS가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한 거, 그런 추세는 분명한데,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해서 이제 MS 올라가고 살아있다. 있고 유럽 쪽도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제가 뭐 지금은 현대차를 사가지고 27만 원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네네. 지금 어찌됐건 최악의 국면은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매도의 어떤 시각에서 약간 중립적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라는 말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수가 이해 있죠. 잘해야겠습니다. 네. 변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엔저 기조가 이제 어느 정도는 둔화가 된 상황에다가 일본 증시가 뭐 불과 4개월 만에 거의 40% 정도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좀 둘러싼 외국인들의 시각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시장이 어찌됐건 싼 거는 분명한데 뭐 경기 모멘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기매수세죠. 관망만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엔저 기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전차 업종에 일단 먼저 발을 담그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탠스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낙폭과대의 어떤 메리트 그리고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R로만 놓고 보면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산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사는 건 분명히 아니겠지만 앞으로 뭐 현대차 기아차가 과거의 주가 수준인 뭐 27만 원대, 뭐 8만 원대 뭐 여기까지는 사실 아직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도 살아나고 자동차 업종이 최악의 국면 지났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점. 그래서 여기서 사든 안 사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 그럼 동시에 여쭤볼게요.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부품업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 골라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업체 둘 중에서는 어느 쪽이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아 보입니까, 위원님? 저는 짧게? 어쨌든 완성차입니다. 완성차. 예, 저는 엔저가 네. 좀 둔화된다면 완성차고요. 만약에 엔저가 조금 더 진행된다면 단서가 부품주죠. 붙는군요. 예, 그렇게. 예. 예. 위원님께서는 완성차 가운데서는 이제 현대차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게 보신다고 하셨고요. 한번 참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뭐 주구장창 지금부터 쫙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시각이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뀐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차곡차곡 담아가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자동차 점검해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포크레인, 굴삭기 사진으로 한번 첨부를 해봤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장 시작부터 쫙 올라와 줬습니다. 마감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기계업종이 쫙 올라갔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움직임 어땠는지요?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뭐 쫙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분봉이군요. 분봉 차트. 장 시작 때 오늘 26일입니다. 26일 장 시작하면서 급등해서는 이제 15,800원이 최고점이었고요. 4%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인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두산 인프라코어 시작해서 기계 전반적인 상황, 중국발 호재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접근하는 코드는 어쨌든 중국의 주택 경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글쎄 저는 아직은 조금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고요.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중국 내 일단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해서 기계 쪽의 어떤 매장 상황이나 이런 걸 좀 검토해 보면 약간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최대 굴삭기 업체인 사니와 같은 경우는 엔진을 주로 이제 외국, 일본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아주 브랜드가 있는 네. 좋은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니의 그 AS 정책이 어느 정도냐면은 AS 신고가 들어오면
그 넓은 중국 땅이라도 이틀 안에 AES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대단하네요. 예, 엄청나게 그 AES망 자체를 깔아놨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브랜드가 거기서 MS를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더군다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작년도에 영업 마진이 뭐 46% 이상 부러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구도가 앞으로도 뭐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좀 다소 완화는 되겠지만 이것이 뭐 크게 개선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브라질에 새로 설립한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남미 시장 진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가 새로운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엔진보다 좀 더 효율성이 좋고 또 이제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는 이런 좋은 엔진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지만 또 특히나 뭐 DII의 이제 뭐 가격이 좀 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이런 성과를 좀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MS는 이미 중국 시장 내에 커져 있는 상황이고 공급 과잉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호재로 삼을 만한 이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있고 이것저것 상쇄시키고 나면 주가가 과연 오늘만큼 꾸준히 올라갈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조성호 과장님, 네. 중국에 대한 경기 또 이제 할 얘기 많으시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화학이나 이제 철강 쪽이 쫙 올라가길 바랬었는데 오늘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힘을 받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중국 모멘텀 부재도 부재지만 사실 예. 엔저여파도 컸죠. 아까 이제 산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AS 중국 뭐 전역을 뭐 이틀 안에 이제 네네. 커버하는 이런 어떤 능력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엔저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죠. 사실 그럼요. 일본의 어떤 그 건설 기계들의 기술은 굉장히 또 좋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일본 엔고 때 이제 가격 메리트를 좀 봤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이제 3월 달에 굴삭기 매출이 중국에서 급증했다는 내용은 물론 두산 인프라코어의 뭐 이제 영업 마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굴삭기가 그렇게 단기간에 급증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일단 중국의 어떤 건설 경기의 회복세를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그널로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에 오늘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것을 매수 사인으로 뭐 판단을 하고 무조건 뭐 매수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일단 중국 쪽에서 저런 어떤 동향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뭐 중국 경기 물론 이제 일본과의 경쟁이 또 중국에서 특히 이제 굴삭기나 이런 쪽으로 좀 치열하게 벌어지겠지만 뭐 그동안 사실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모멘텀으로 상당히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뭐 기술력이나 AS 이런 쪽은 뭐 일본 쪽이 지금 현재는 좀 우세할지 모르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도 뭐 거기에 전혀 뭐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 중국 관련주는 항상 중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어떤 모멘텀으로 이게 뭐 시세가 나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뭐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도 아직 부진한 면이 크죠. 그런 내용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 쪽에서의 반등은 뭐 중국 모멘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기도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막 IT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나 모멘텀이 좋겠지만 이 경기 민감주 사실 따지고 보면 코스피가 앞으로 2200, 2300, 2400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가 당연히 좀 지수에 어떤 보탬을 좀 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가 뭐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좋아지기가 좀 어렵다는 관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낙폭 과대,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충분히 지금 싼 구간인 건 맞거든요. 하지만 올라올 때는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사신다 그러면 저는 이게 반드시 수익이 난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단기적으로 뭐 내일 당장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르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좀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그 속에서는 화려한 수익률을 냈었던 종목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들 꼽아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말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승호 연구위원과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